어젯밤 있었던 간밤의 이슈부터 오늘 아침의 뉴스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드립니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는 알고 싶다. 우리의 근육요정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육요정. 네. 뭐라 그럴까요? 저는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못 들을 것 같은 네. 그런 별명인 것 같아요. 근육요정. 아, 근육. 예, 요정도 어렵지만 근육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김 기자님 어쨌든 열심히 생활하는 직장인이잖아요. 네, 직장인이죠. 예, 언론인들이 직장인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근데 엄연히 큰 범죄에서 얘기하면 또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김 기자님한테 화요일은 어떤 날인가요? 반드시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수요일이 꼭대기죠. 저 일주일을 약간 등산으로 비유를 하는데 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목요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금요일은 약간 설레잖아요. 네. 그리고 월요일은 일요일에 대한 어떤 여력으로 좀 버틸 수 있는데 정신 몽롱해요. 화요일이 작은 봉우리, 네. 목요일이 큰 봉우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순서대로 열심히 올리면서 네. 김성훈 기자님, 우리 그럼 투데이 잡스 3.0을 이제 네. 월요일수목금 오전에 함께 하시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걸까요? 저한테는 항상 즐거움입니다. 아, 네, 즐거움이자 보람. 보람. 네. 네. 항상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아,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네. PD님께서 기쁨으로 듣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오늘의 빅데이터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빅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빠밤 세 가지를 보여주십시오. 네. 네, 키워드. 어, 저 맨 마지막 거만 마음에 드네요. 네, 하나 있네요. 네, 기쁜 소식. 맨 마지막 거만 마음에 들어. 첫 번째 키워드는 전기료 인상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물음표가 네, 있네요. 네, 인상이 아니고 인상. 그래요? 물음표가 중요한데 네.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됐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당초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연기가 된 겁니다. 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을 두고 장보를 거듭하다가 20일 예고됐던 20일을 한참 넘긴 29일에 동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전기요금은 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등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군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전기요금이 되는 건데 네. 그 가운데 연료비 조정 요금이 이제 분기마다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뭐 LPG나 뭐 석유 가격이 오르면 네, 거기에 네, 따라서 네. 연동하는. 사실 한전이 제출했던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33원을 올려달라는 이런 요청건이었는데 33원을 올려달라고요? 네네. 33원을 올려야 우리가 부채 없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찾아보니까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3원을 넘어서면 안 되고요. 네. 연간으로는 5원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33원을 올려달라고 했다는 뜻은 직전 상한폭의 10배가 넘는 거를 올려달라고 한 셈이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지금에요? 네, 지금의 10배를 올려달라 그러면 기재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한전의 올해 1분기 적자액이 사상 최대인 7조 7,869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지난해 연간 전체 적자액이 5조 8,600억 원 수준이었으니까 1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부채액을 2조 원 넘게 뛰어넘은 거거든요. 엄청나네요.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지금 이런 우려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창사 이후 최대 이익에 봉착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물가를 못 잡는 대통령은 다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다른 뭐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이자를 내는 분들한테만 체감이 되지만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이 체감하기 때문에 네. 물가를 못 잡으면 사실 정치를 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특히나 네. 이게 올라가면 나머지 다 오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지경까지 어떻게 해서 오게 됐을까에 네.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크게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유를? 네,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연료비가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 요금은 그에 비해 인상되지 않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괴리감이 커지면서 부채가 쌓였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왔던 것이 이번에 좀 터진 것이다. 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탈원전 내지는 요즘 또 선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슈가 또 밀접하게 전기요금, 공공요금과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한전이 그동안 자구책이 없이 너무 좀 방만하게 경영한 것 아니냐라는 나는? 좀 날선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면 선거 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다가 개구리가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 모르고 있다 지금 뜨거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필이면 에너지 가격이 국제적으로 올라지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네. 정말 탈원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저 녹색 경영,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는 상황에 모든 게 정말 악재와 악재가 겹쳤네요.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전도 이런 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기도 하고요. 네. 해외 사업을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6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네. 무엇보다 한전이 여러 가지 경영능 극복을 위해서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성과금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월급 아니고 성과급이요? 네, 성과금입니다. 네.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는 것이고요. 예. 1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 5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사실 적자가 오래 생긴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전에도 있었는데 그럼 계속 성과급을 받아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뭐 제가 그 회사에 뭐 재직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쵸. 정확한 성과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매년 성과급을 받아왔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네. 이번 일을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많이 분위기가 위축되고 여러 또 시선이 지금 늘어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또 방비책, 네. 뭐 대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기업이니까 요금을 거기에 맞춰서 올리면 네. 전기 요금을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겠다. 뭐 아니면 독실님 내 거 사든지 제 걸 사겠다. 뭐 이렇게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니까. 네네. 네. 당연히 뭐 그 수익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한 생각은 없었는지. 네. 그렇죠. 뭐 기름값 오르는 거에 한전 잘못은 아니니까요. 네네. 예. 네네. 그래도 어쨌든 공기업이니까요. 그쵸. 공기업으로 남는다면 또 어떤 국민을 위해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부동산 매각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속 가능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매각하는 거로 당장의 적자는 좀 덮을 수 있겠지만 네. 이게 계속적으로 그쵸. 결국에는 수익을 내려면 경영 자체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공기관이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참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전이 흑자가 날 때도 뭐 그렇게 많이 깎아주진 않았어요. 적자가 날 때는 막 올리잖아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흑자가 났는데 그해 여름 너무 더웠어요. 네. 그런데 취약계층 뭐 전기요금 싹 이런 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있었으면 제가 기억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아 한전 저럴 땐 다 이유가 있어라고 국민들이 이해해 줄 텐데 네. 그런 노력은 없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전문가들 입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네, 없어요. 그래서 전기 요금이 이번에 인상이 되더라도 미봉책이 좀 그칠 가능성이 좀 또 오를 있다.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앞으로 또 그런 흐름을 또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정부가 이번 3분기에 전기 요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좀 결정을 하더라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큼 뭐 지금 쌓여 있는 적자를 좀 다 해소할 만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물음표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3분기, 4분기 남아 있긴 하지만 뭐 새 정부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접근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요즘 와, 저거 되게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물학대. 네, 뭐 저도 집에서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 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한번 그죠?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주 주말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리 가족 학살범이에요? 네네,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몰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이 지난 13일 킥보드를 타고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청둥오리 가족 6마리를 돌로 때려 죽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봉경찰서는 해당 장소에 경고문을 붙였다고 하는데 네. 이곳에서 돌팔매질로 오리를 죽이신 분들은 꼭 읽어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네. CCTV를 확인해서 전동 킥보드 동선을 지금 추적 중인 상황인데 귀하들 반드시 검거될 것이다 이렇게 좀 경고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적으면서 자진 출석하면 자수를 인정을 해줄 테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자수를 해라. 만약에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경우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도 사실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약한 멀쩡한. 존재를 괴롭히고 학대까지 한 것도 모자라서 자수까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랬대요? 아니, 멀쩡한 오리 가족을 왜 자기 마음대로 그게 저희도 이제 정확한 사유를 그쵸, 아직 저희도 알고 알고 싶은 상황이고 못 잡았으니까. 네네네. 약간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예. 어떤 그런 좀 사악한 본성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죠. 연약한 동물을 통해서. 강한 사람은 또 손대진 않으니까. 네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이것 좀 말씀드리기도 참 마음이 아픈데 네. 불과 일주일 전에 인천에서 고양이를 키우던 한 남성이 고양이를 창밖에 던지고요. 맞아요. 그 주인이 그랬다면서요. 네,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해서 네. 동물단체들이 이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 네, 동물권 단체 케어와 팀캣에 따르면 이달 초에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피를 흘리는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했다고 해요.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끝내 숨졌다고 하고 병원 측에서는 고양이가 열흘 이상 굶은 것 같다라는 또 소견을 내렸습니다. 케어와 팀캣에서 구조 현장의 어떤 샅샅이 또 조사를 했겠죠. 고양이 주인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고양이 주인이라고 추정되는 A 씨를 만나서 사건에 대한 경위를 물으니까 내가 한 것 아니다라고 처음에는 잡아떼다가 네. 2시간 30분 넘는 집요한 설득 끝에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 네. 굶긴 거 주인이 그랬겠죠, 뭐. 네, 이거 내막을 알아보니까 네. 같이 살던 여자친구가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고양이를 수개월간 길러왔는데 네. 고양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핥혔다고 그래요. 네, 그래 그거에 대한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고양이를 키우면 다반사 아니에요, 그런 거는? 네, 맞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에 2번 정도 물리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고 이 녀석 이러고서는 따끔하게 혼내주고 네. 그렇게 제가 또 훈육시키는 걸로 마무리 짓곤 하는데 저렇게 극단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해하기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참 그러니까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 사실 정말 좀 무서운 것들이 가장 약자들인 맞아요. 거잖아요. 말 사회적으로. 못하는. 네, 그리고 청둥오리 얼마나 귀엽고 많은 시민들에게 또 행복을 주는 그러게요. 존재잖아요. 네. 근데 굳이 그 학대를 한다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의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면밀하게 그 정신세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왜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네. 있다. 네. 근데 그 원인을 이제 좀 꼭 잡아서 사실 우리나라 수사력을 동원하면 반드시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엄마 오리를 네네. 돌로 이렇게 해서 죽였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더 잔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쉽게 그렇게 돌로 한다고 한 번에 그렇게 그렇죠. 네, 생명을 네네. 앗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그랬다는 거죠. 그 잔인성을 좀 면면히 살펴봤을 때 내면에 뭐가 있을까 분명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인 분노를 네. 이 사람에게 뭐 보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범죄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저 어제 보니까 조류 학대 무슨 기사가 났던데 네. 그건 뭐예요?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출사라고 하죠. 네. 사진을 사진 찍으러 찍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어떤 자연 생태계에 있는 조류 사진을 찍겠다 이런 수요가 새? 늘면서 네. 네, 그런 뭐 이렇게 접사라고 하죠. 네.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새의 사진을 면밀하게 찍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새의 둥지나 자연 거주지를 약간 훼손하거나 네, 실제로 뭐 둥지에 대한 위치를 임의적으로 바꾼다던가 둥지를 훼손하는 사건도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렇죠. 자연 생태계를 먼저 보존을 하고 본인의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게 맞는 건데 취미 생활을 위해서 약한 동물들의 어떤 거주지라든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 네, 앞서 둥지를 막 말씀드린 것 해집고 이러는 거쳐서. 거예요? 네. 네? 둥지를 막 해집고 그러는 거예요? 둥지를 해집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둥지에 뭐 알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뭐 새끼들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개입하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차마 예쁘게 이렇게 찍으려고.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이게 과거부터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자립할 수 없는 새끼들 사진을 찍으려고 몇 년 전에는 네. 말하기도 끔찍한데 네. 순간 저착제로 나뭇가지에 붙이는 거예요. 뭘요? 떨어지지 말라고 새끼들이. 애를요? 네, 새끼들이 그 나뭇가지에 이렇게 쪼르륵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게 입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진 입장에서 굉장히 예쁘게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름다운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너무나 뭐 단순히 환경 파괴 수준을 떠나서 이것도 거의 뭐 동물 학대를 넘어서는 그래서 거잖아요. 조류 학대라고 표현을 그쵸. 했나 봐요, 맞습니다. 기자분이. 네, 큰 범죄에서 모두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시민 의식이 개선이 된다 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좀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기 발에다 접착제 붙여 세워놓으면 좋아요. 세상에. 근데 예전에도 다큐멘터리 할 때도 조작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네. 사실 너무 지난한 작업이니까 네네네. 그 호랑이 한 마리를 찍으려고 아프리카에서 계속 거기 한 달씩, 2달씩 있어야 돼서. 네네. 그래서 이제 자연 다큐를 저게 이제 연출해서 찍은 거다. 뭐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저거는 뭐 일도 아니고 저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휴가. 김성훈 기자님 이제 아이디가 휴가가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그쵸. 여쭤봤더니 여름은 휴가다. 휴가. 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휴가인데 네. 비용을 아닌가요? 생각하면 네. 또 한숨이 좀 야, 한숨 비행기 푹 나오잖아요. 상상총을 하던데요. 네, 비용에 관련해서 좀 아, 얘기를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소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것도 지금 물가 또 상승이 또 엄청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행 비용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사실은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분들이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국내 여행으로 좀 유턴을 하셔서 네. 뭐 제주도나 부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 맞아요. 제주도 제주도 부산 여행 경비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권이 얼마나 하나요? 제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7월 22일 금요일 날 또 기분 좋게 출발한다는 피크. 거를 가정으로 해서 비행기표 예매권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네. 김포에서 제주도를 가는 비행기 왕복 항공권 가격이 26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이런 말 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한 중간에 있을 때, 한 복판에 있을 때 네. 2만 원이었어요.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제주도를 2만 원에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왕복으로요. 왕복으로 2만 원. 2만 원.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수요가 해서라도 없으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는데 얼마라고? 33만 거의 뭐 10 몇 배 가까이 오른 그러니까요. 가격이고 렌터카도 타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쵸. 가면 운전해야 되니까. 렌터카 비용도 같은 기간을 검색을 해보니까 준중형 승용차 기준 2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골고루 있었습니다. 그럼 제주 갔다 오면 100만 원은 그냥 2명이 가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그런 얘기가 있대요. 아파트랑 똑같은 거예요. 항공권 가격은 오늘이 제일 싸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여파로 제주도의 방문객이 지난 5월 달에 사상 역대 최단기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500만 명이면 외국인은 지금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니까 국내인 국내 인구로만 500만 명을 채운 거예요. 사실 이렇게 비용이 오르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니까 수요 때문에 어쩔 수 그쵸.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2, 3년 동안 휴가를 못 가니까 이제 갈 수 있게 되니 그동안 세이브했던 돈으로라도 네. 어떻게든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맞아요. 뭐 가족과 여행을 네. 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 좀 비싸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름방학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2박 3일 갔다 오면 제주도만 갔다 와도 몇백만 원이 지금 이제 네. 네. 필요한 상황이니까 얘를 데리고 이 돈을 쓰고 거길 갔다 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애를 잘 설득해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외할머니 댁이나 이런 데서 그냥 끝을 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휴포자라고 하죠. 휴포자. 휴포자. 휴가 포기자라는 지금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휴가를 말하는 베이케이션 네. 하고요.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합성어로 백해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또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전 합니다. 플레이션 싫은데. 네, 저도요. 제주도 여행 한번 갔다 오기 위해서 지금 뭐 수백만 원 최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간단하게 저희 또 마음을 또 누그러뜨리는 의미에서 인천 뉴욕 기준 네. 네. 항공권은 얼마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뉴욕까지 네, 7월 말에 출발하는 인천에서 뉴욕 간의 왕복 항공권 네. 얼마예요? 320만 원에서 590만 원. 네, 제주도가 마음이- 되게 싸게 느껴지죠?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네, 그럼 4인 가족이 얼마인 거예요? 거의 뭐 1,000만 원이 넘어가 거의 그렇죠. 2,000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 네. 거죠. 항공권만. 네, 또 뉴욕에서 그럴 듯한 숙소에 또 맛집 찾아다니려면 큰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그냥 가야겠네요. 네. 저는 부산엔 친정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2대1의 김소은 기자와 함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